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노출된 사고가 일어났지요.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1986년에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방류를 결정하였고 주변 국가,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4일 태평양 바다로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에는 현재 133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로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류되는 오염수로 인해 당장은 큰 피해는 없다고 일본은 주장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오지 않을까요? 인간들의 짧은 생각으로 인류에게만 편안한 삶만 생각하고 다른 생명체의 삶을 등한시 여겼던 결과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지의 신 가이아가 있다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노력들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 지역 공동체 라디오 썬 FM에서 만나는 감탄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꽃다문 잎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는 응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광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뻗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하루하루가 참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격언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본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간대도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안녕하세요. 수원 FM 청취자 여러분. 달콤 DJ 김미연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흰과 벽 듣고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탈탄소 수원,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작하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기후 라디오 방송입니다. 방송의 전체 이름이 탄소 감축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탈탄소 사회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줄여서 감탄시민 탈탄사회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기나긴 폭염과 무더위에 많이들 고생하셨죠. 예년에 비해 올해는 무척 뜨겁다는 말을 많이 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이 힘들어하는 오늘, 이제는 기후를 남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원 FM보다 먼저 기후위기를 위해 행동하시고 기후 전문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OBS 오늘의 기후 노강준 PD님과 진행자 김희숙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수원 FM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국 와보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입구에서 어디로 들어갈까 막 하면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저 앞에 그 상인 그 아주머니께서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굉장히 강렬했어요. 지역 밀착이구나. 역시 여기는 지역 밀착이구나. 근데 들어와 보니까 되게 깔끔한 거예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막 활기찬 분위기,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 혼자만 S1 FM이라고 읽은 거. 그래서 수원은 하나다. 그래서 S1인가? 네. 수원 FM이구나. 네. 네. 저희 위치가 아무래도 시장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 폭염을 기록하는 날이 참 많았는데요. 노광종 PD님은 OBS 오늘의 기후 제작 전에 기후 문제에 대해 신문에 기고도 하셨고 책으로도 출간하신 기후 전문가이시잖아요. 기후위기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저와 시민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전문가라고 해주셨는데 그 기후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는 아직 그냥 배우는 전염병입니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간략한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사실 기후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지구가 성층권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고 뭐 온도가 뭐 1.5도가 넘어가면 뭐 어려운 설명들이 막 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그냥 갓난 신생아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엊그제 저희 아파트에 그 전기 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관리비 고지서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 기획이잖아요, 이게.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을 안 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에어컨 안 틀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전쟁도 있지만은 이게 그 탄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올라가면서 에너지 요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눈을 조금 바깥으로 돌아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스밸리 그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잖아요. 가서 야 여기는 뭐 50도다 뭐 49도다 이러면서 기념사진 찍는 곳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1년치 비가 막 와가지고 막 도로가 끊기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미국의 폭염 때문에 아예 오늘도 방송했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서 넘어지셨는데 길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3도 화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네.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뜨거운 한 해가 올해 7월이고 올해 8월이래요. 근데 내년은 더 뜨겁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배출한 탄소가 쌓여가지고 온난화를 일으키고 여기에 이 엘니뇨 현상이 덧붙여지면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구가 열대화됐다, 뭐 이렇게 가열화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기후 방송을 제작하기 앞서 노광준 PD님께 강의를 요청하여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OBS 기후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 유명한 그 스케치북 장면을 패러디한 홍보물로 진행자를 시민 공모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 프로포즈에 김희수 진행자님이 응답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OBS 오늘의 기후 진행자 오디션에 도전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근데 그 오디션 마지막 최종심에 5명이 5명이 올라왔잖아요. 네. 5명이 모였을 때 네. 이 스케치북 보고 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스케치북 넘기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는 왜냐면 시민 DJ라는 말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캠페인인 줄 알고.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하려고, 연결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열흘쯤 지나서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고, 뭐 100명이 지원하면 99명이 떨어지고 1000명이 지원하면 999명이 떨어지는 건데 네네, 떨어지면 그렇죠. 뭐 어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이러고 냈던 거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냥 반쯤은 장난삼아, 반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재밌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특히 최종심에 됐다고 연락이 와서 마지막에 오디션을 하러 와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막 연습하고 이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일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네. 공부를 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숨이 찰 땐 이렇게 하는구나. 노래가 나갈 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할 말이 없을 땐 이렇게 넘기는구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들으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했었어요. 얼떨결에 된 거죠. 그러시구나. 어떻게 방송은 잘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라디오가 재밌는 매체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얼굴을 본 네. 적도 없는데 사연을 주고받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주고받는 교감이나 공감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오디션 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디오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 기후 문제 하면 저도 그랬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말라있는 장면을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알래스카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호수가 넘쳐 홍수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실감을 했는데 빙하가 녹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피디님? 네, 뭐 빙하가 녹으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해수온이 달라지고 그리고 해류가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멕시코 만류라고 해가지고 아주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바닷물이 바다 밑에 이렇게 다니면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네. 이게 끊겨버릴 수가 있다. 아주 그건 아주 극단적인 연구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예전에 그 투마로우에 네. 나오는 네, 것처럼 섬이 가라앉아서 갑자기 뭐 빙하기가 어느 지역에 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처서가 지나면은 모기 입이 삐뚤어지면서 네, 이 맞아요. 시원해져야 얼마 되잖아요. 전에 지났는데도 여전히 근데 덥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계속 우기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닷물이 뜨겁대요, 너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이 온도가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빠르게 더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도 이제 체온으로도 느끼는 거고 어민들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이 멸치가 안 잡힌다 그래요. 멸치가 안 잡히고 뭐 쓰레기만 잡히더라 뭐 이렇게 바다 생태계도 상당히 문제고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바다 밑에 가보면 그 아름다운 제주 바다가 사막이다. 예, 이건 텅 비었다. 이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점점 엄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우승님. 결국은 탄소를 절감하자는 거잖아요. 기후위기 대처가.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좀 끄집어내지 말자. 화석연료를 적게 쓰자.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생명체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서로 먹고 네. 먹히고 하면서 네.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고 사육한 짐승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육식을 줄이자. 두 가지에서 탄소 절감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비건을 비롯한 식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흐름.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쓰레기 문제가 되겠죠. 썩지 네. 않는 쓰레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제로 웨이스트 운동. 네. 그래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흐름으로 묶어봤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네. 핵심을 잘 네. 요약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그냥 사례를 들면 그와 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몬테나주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네는 화석 연료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석유가 워낙 무지무지하게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부러운 그러네요. 축복받은 땅이죠. 네. 막 기름이 무진장하고 근데 지금 기후 위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가 모든 재앙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다 태워가지고 탄소를 배출시켜가지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몬테나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네.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몬테나주를 상대로 해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네. 이런 화석 연료 때문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내 건강도 안 좋다. 또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농장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이 피해에 대해서 몬테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송이 이겼어요. 청소년들이. 와, 대단합니다. 예,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몬테나주는 화석연료 개발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영향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 청소년들이 맞다. 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지금 소송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래 세대가 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엄마 아빠 나 환갑까지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 속에서 진짜로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옮겨가야 되는 거고 나무 많이 심고 그리고 네, 풀을 맞아요. 보호하고 육식 덜 해가지고 풀 많이 해서 탄소를 빨아들여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가 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후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노강준 PD님과 김희숙님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노래죠. 저는 네. 크러쉬의 뷰티풀 좋아합니다. 네, PD님은요? 네, 저는 윤도현님의 흰 수염 고래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럼 우선 김희숙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들어볼게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고던 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와,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all for life, all for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All for life, all for day. 내 곁에서 떠나와. 추억 속에 내가 살지 않도록.
오늘부터 함께 탄소 다이어트 해볼까요? 일회용품은 줄여요.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감축 탄소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은 감탄 시대. 수원 FM과 함께 줄여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보던 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와,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a wonderful life, wonderful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wonderful life, wonderful day. 내 곁에서 떠나와 추억 속에 내가 살지 않도록. It's beautiful life. 오늘부터 함께 탄소 다이어트 해볼까요? 일회용품은 줄여요.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감축 탄소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은 3탄 시대. 수원 FM과 함께 줄여요.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윤숙 님도 라디오를 진행하시면서 기후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간 진행했던 오늘의 기후 방송 내용 중에 우리 수원 FM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으시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온다는 얘기를 PD님한테 전해 듣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생각해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막 10개, 20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중에 뭘 고르지? 하고 생각했는데 네. 저한테는 에피소드라기보단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저한테 가장 제가 스스로 마음이 찡해졌던 부분은 언젠가 어디선가 무엇을 했던 분들이 지금 기후위기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준 경기도 의원, 네. 그분이 20대인데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안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회 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실천했던 걸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타임슬립이에요. 그 시절에 고등학생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던가. 왜 애들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 찬반 양론이 막 있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유호준 의원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또 생겨났구나. 그걸 겪은 세대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저희가 요즘 누구나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실천하는 평범한 시민들, 오랫동안 활동했던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 계기를 얘기할 때도 항상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 네. 학생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네. 나서 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람 도서관 뭐 이래서 네. 그 떠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생 약전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성에서 오신 그 대표분이 사람 라이브러리를 하려고 한다. 사람 도서관.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냐 하니까 세월호 끝나고 그 자원봉사를 했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100회 특집으로 나왔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도 그때는 여성 그 호주제 폐지나 이런 일을 하셨었고 독재 정권 때 군사 독재 때 그 학생들에게 좀 그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애쓰는 판사로 유명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감옥에 가는 학생들이 얼굴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판사한테 걸리면 괜찮다. 소문이 났대요, 그게. 그래서 그 얼굴 조그맣고 예쁜 판사한테 걸리기를 막 바랬대요. 근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 보면서 아, 그분이 저분이었구나 했는데 그분이 지금 또 기후 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소소하게 만나는 많은 분들이 뭐 한 번은 생물 선생님이 학교 밖에서 식물들, 꽃, 나무 이름 이런 거를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통해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말씀하실 때 아, 역순으로 따져보면 그래 맞아. 그때 환경단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한 지난 30년 동안 어딘가에서 누가 했던 일들이 기후위기라는 테마 안에 다 모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이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네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뿌린 씨앗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의 기후도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뿌린 씨앗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은 감동이 옵니다.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후 용어도 참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려운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피디님,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긴장 네. 맞춰보시겠어요? 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사인에 TV 토론회에서 나와서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행입니다. 네. 100%라는 말에 안심을 네. 했습니다. 아리 100? 네, 맞히실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아리100 앞으로 우리 기업 활동에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백은 정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생전기로 100% 만들지 않으면은 니네 제품 안 받아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 아리백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이 뭐 정말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구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부품을 만드는 데 쓰는 전기, 공정에 쓰는 전기까지도 다 재생에너지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구글이나 뭐 이런 글로벌 기업에 부품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면은 수출선이 끊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리백 때문에 소니가 한번 그랬잖아요. 소니가 일본 총리한테 네. 우리 아리백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재생전기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떠나겠다. 일본을 떠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중에는 재생전기 찾아서 딴 나라로 공장 떠나고 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참사가 안 벌어지려면 미리미리 집집마다 태양광 만들고 또 할 수 있는 곳에 풍력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정책 의지가 좀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뉴스에 보면 왜 세계 정상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선언을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다가 넷제로라는 기후 용어도 알게 됐는데요. 그 두 기후 용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잘 찝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몇 년 전에 지자체 선거를 아는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분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기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기사도 쓴 것 같은데 좀 넷제로하고 탄소 중립 뭐가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 뭐 공약을 막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어디 가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해도 뭐 기자들 질문 들어오고 시민 질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이분이 넷제로가 뭐고 탄소 중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쏭달쏭한 퀴즈거든요. 그러니까 넷제로나 탄소 중립이나 똑같이 이제 배출하는 거 하고 흡수하는 거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끔 하자. 이게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두 대상이 다른 게 탄소 중립은 탄소 양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하자라는 거고 넷제로라는 거는 모든 온실가스 주로 이제 모든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4대 온실가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뿐만 아니라 메탄부터 해가지고 이산화황이 들어가든가 어떻든가 하여튼 그런 온실가스 주요 4가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자. 그러면은 난이도로 보면 탄소 중립보다 넷제로가 더 어려운 거죠. 이 온실가스 4가지 종류를 다 잡아야 되는 거니까. 강범위.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기업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할 거야 하면 어떤 기업이 우리는 넷제로 할 거야 이러면은 그 기업이 더 엄청난 공약을 한 거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가장 큰 기후 문제 중 하나가 산불인데요. 근래 우리나라도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와이주 마우이 섬은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캐나다는 그리스 면적만큼 불에 탔고 이런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피디님? 안 그래도 이제 그 저희 진행자님하고도 계속 네. 이렇게 기획 회의를 하다가 네. 이 산불원 이거 좀 산불 전문가 모셔서 한번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계속 되니까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불타, 그리스 불타, 스페인 불타, 뭐 곳곳에서 다 하는데 뭐 일반적인 견해로는 네.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네.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뿌리가 살고 있는 토양이 말랐다는 네. 거죠. 네. 예, 마르다 보니까 나무도 이제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벼락이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벼락이 치건 누가 뭐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불이 합선이 되든 어쨌든 불꽃이 팍 일었을 때 네. 그러니까 불에 타기 좋은 조건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바람은 엄청나게 세진다. 뭐 하와이 같은 경우 토네이도가 불었다고 그러죠. 그 강풍이. 네. 네. 그러니까 어딘가 불이 나면은 나무들이 불타기 좋은 조건에다가 더워져서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삽시간에 그냥 옮겨 붙는 거죠. 아, 네, 조건이 예. 그게 참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도 차에 있는 상태에서 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불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설마 저게 오겠어 이런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화보다 더 끔찍한 현실들이. 네, 맞아요. 영화 같은 게 정말 현실로 네네. 나타나다 보니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숙님이 오늘의 기후 진행하시면서 만났던 시민들의 실천하셨던 방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자주 듣는 건 일회용품 안 쓰기 같아요. 그래서 뭐 텀블러 들고 다닌다, 네. 뭐 주방에서 쓰는 이런 뭐 행주나 이런 것들 일회용품이 아닌 걸로 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일회용품 안 쓰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또 전기를 아껴 쓰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세요. 물건 안 버리고 오래 쓰는 것.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집에 태양광 발전 신청을 해서 달아놓는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와서 말씀들을 하세요. 뭐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일상에서 아주 작은 소소한 것부터 굵직하게는 태양광이겠지만 좀 더 나가서 뭐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이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음식을 참 많이 시켜 먹게 맞아요.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먹을 때마다 이 쓰레기 죄책감이 참 많이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거 네, 코에 넣어가지고 검사 검사하는 거, 키트. 그 검사 키트 통째로 버리는데 그게 다 쓰레기죠. 그쵸. 네. 비닐이나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마스크도 맞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또 안 써요. 그렇죠. 일회용이니까 또. 네, 그게 원래는 맞는데 이렇게 버려질 때마다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났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실천을 잘 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노광준 PD님은 기후위기를 대응해가는 일환으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셨는데요. 텀블러 손수건 갖고 다니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음식 남기지 않고 기후 시민들은 탈탄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되면 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방향과 정책이 중요하다 싶은데요. 특히 기후재난의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피디님? 이 기후 문제가 단순히 어떤 뭐 환경운동가 출신 뭐 시장님, 군수님, 뭐 도지사님이 나와야 돼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가 경제이자 일자리인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좀 다뤘지만은 땅끝 해남 같은 경우에 기후에 굉장히 진심인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전기를 찾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이 해남에다가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일들이 근데 이거는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진짜 뭐 이 삼성 같은 경우가 막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 하려면은 해남 가야 돼 이러면 그 반대로 그러면 수도권에는 재생 전기가 없어서 수도권에 있는 삼성 공장 빼서 해남 가면 여기는 또 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후 대응이 경제다. 기후 대응이 일자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길 막히니까 도로 많이 뚫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 도로 뚫고 주차 공간 많이 넓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 도로 뚫으면 잠깐 소통되는 것 같다가 또 차가 많아져서 더 막히잖아요. 네, 맞아요. 더 위험해지고 아이들 공간도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일회용품을 그 적게 쓰는 순환경제 만들어서 일자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리더를 뽑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그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다음 지자체 선거가 됐을 때 이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방송국들 공중파든 우리 수원 FM처럼 이제 공동체 라디오든 다 모여서 한번 그 관훈 클럽 하듯이 기후 클럽을 하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도 모시고 나중엔 지역별로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도 모셔서 기후에 대해서만 쫙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이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아웃. 대답을 잘하면 이 정도면 한번 뭐 볼만한데. 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그 팜플렛 보시면서 그 너의 기후 정책은 뭔지 내가 보마.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찾아보면 그게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일회용품을 몇십 년치 쓰는 것만큼의 효과가 저는 있다. 그렇게 선거 잘하는 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덕분에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지금부터 지구를 위해 소소한 것이라도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노강준 PD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마지막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빌린 것이고 잘 가꾸고 보존해야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뚝하면 사용하는 물티슈부터 쓰지 않는 습관, 포장을 위해 일회용 봉투보다는 다회용기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습관 등 아주 소소한 것부터 고치고 바꾸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노강준 PD님의 추천곡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탄시민 탈탄사의 진행자 김미연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